안녕하세요. 이서방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그냥 귓등으로만 흘려서 들으실 법한 내용들을 좀 자세하게 말씀드려보는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혼란스러운 사태가 언젠가는 좀 수습이 될 걸로 보이고, 수습이 되고 난 이후가 굉장히 중요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투자 포인트를 명확하게 잡고 가셔야 된다. 이 목적은 분명하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즘 상법 개정 관련해서 최근까지 이슈가 굉장히 많았죠. 자, 상법 개정, 노란봉투법, 그다음에 양곡법, 국회 증언 감정법 등등이 지금 입법으로 다 올라와 있어요. 입법 예고가 돼 있는 상황인데 이걸 갖다가 대통령도 거부하고 대통령 권한대행도 거부하고 지금 권한대대행도 거부할 걸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막무가내로 거부만 하는 게 오히려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왜? 상법 개정 같은 경우는 취지 자체가 재벌들 이익을 축소하고 개미 주주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법인데 이것까지 거부하면은 분명히 역풍이 불 것이다라고 하는 언론사 혹은 여론들도 있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다 통과가 됐을 경우 일어날 어떤 악재는 없을까?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회 증언법, 노란봉투법은 좀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우선은 상법 개정의 취지를 먼저 좀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상법 개정안의 취지는 뭡니까? 주주 가치 제고입니다. 말 그대로 주주 배당을 높이고요. 그다음에 주가를 올릴 수 있을 만한 악재를 우선은 배제시키겠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상법 개정은 뭘 얘기하는 거다? 재벌 해체를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굉장히 얘가 극단적으로 나가는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상법 개정의 내용이 뭔지를 봐야겠죠. 자, 여러분들 이제 불만이 있으신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 내가 어떤 대기업의 주주입니다. 자, 그래서 믿고 투자를 했는데 이 주가가 크게 오르질 않아요. 주가가 오르질 않습니다. 자, 주가가 오르지 않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자, 이 중에서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자꾸 잘 나갈 것 같으면 유망한 사업부를 갖다가 자회사를 만들어서 분할을 계속 때려요. 분할을 합니다. 물적 분할을 하든 인적 분할을 하든 간에 내가 투자해 놓은 기업 안에서 유리한 부분만 빼가지고 또 다른 회사를 만들어서 주식을 또 분배해 버린단 말이에요. 자, 이러니까 내가 믿고 투자한 모멘텀 자체가 사라졌고 거기에서는 쥐똥만한 그 새로운 모멘텀으로 만든 회사에서는 쥐똥만한 주주 내가 지분만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내 실질적인 가치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양아치 짓거리라는 거 인정합니다. 자, 두 번째, 주가가 못 오르는 이유가 뭘까요? 이거는 상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재벌 A라는 그룹의 재벌이에요. 자, 그런데 내 자식한테 상속을 해주려다 보니까 현금으로 상속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의 50% 상속세가 부과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거를 주식으로 상속을 하는 게 일반적인 지금 형식으로 이제 자리를 잡았는데 주가가 비쌀 때 상속하는 상속세랑 주가가 저렴해졌을 때 상속하는 세금이랑 다르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 주가를 갖다가 상속할 시점에 의도적으로 주가를 낮추려고 하는 그런 속셈이 여러 군데서 포착이 되기 때문에 이 일반적인 주주 입장에서는 미치고 환장을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이 반복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우선은 재벌에 대한 믿음도 우리가 이제 비난의 화살로 변경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분할이 이런 상속 시점에 발맞춰 가지고 일어나는 상황도 여러분들 투자하시는 내내 몇 번쯤은 목격을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분할을 못하게 하고 상속을 못하게 하면은 끝나는 거냐? 자, 저는 여기서 답은 하나라고 보거든요. 자, 상속을 목적으로 주가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만약에 악의적으로 인적 분할 혹은 물적 분할을 해서 주주들한테 손해를 끼친다. 자, 그러면 상속을 못하게 하고 분할을 못하게 하는 게 맞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여기서 답은 하나입니다. 상속세율을 조정하면 돼요. 50%대 가지 말고 상속세법을 바꿔서 5년에 한 번 상속을 하던 10년에 한 번 상속을 하든 간에 세율을 낮추면서 분할 상속을 할 수 있게끔만 해줘도 이렇게 대놓고 주주들을 무시하는 장난질은 적어도 지금보다는 줄어들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한다? 상법 개정안에서는 아예 회사를
조작을 내버리면서 시작을 한다는 거 첫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한 이제 앞으로 훨씬 더 돈을 많이 벌 걸로 예상되는 A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자, 여기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에코프로는 무슨 사업을 영위합니까? 친환경 사업을 영위하는 대표적인 그룹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얘네가 에코프로가 무슨 일을 하느냐?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뭉뚱그려서 이 회사를 지주사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를 그냥 A라고 해볼게요. 자, 지주사 밑에서 큰 돈을 벌 수 있을 만한 또 몇 개의 자회사가 있습니다. 자, 크게 세 가지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에코프로 BM이 있습니다. 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있어요. 지금 이렇게 세 개의 유망한 그룹으로 곁가지를 쳐가지고 각각의 자회사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분야를 몰빵할 수 있는 판을 마련을 해준 게 지금 이 그룹의 조직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주사는 뭡니까? 각각의 자회사에서 얼마를 벌고 얼마를 남겼느냐를 연결회계 방식으로 이제 통합해서 얘네가 가치를 유지하는 게 지주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주사는 무슨 역할을 할까요? 지주사가 자회사의 가치를 통합해서 보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의 가치를 빌미로 대출도 실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유증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관련된 어떤 개입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에코프로에 투자하신 분들이 계시고요. 에코프로보다는 에코프로 BM의 양극재 사업이 좋아서 여기에 투자하신 분도 계실 거고, 자, 머티가 좋아서 투자하신 개별 주주가 계실 거고, 이노베이션만 투자하신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자, BM을 B라고 하고, 머티를 C라고 하고, 이노베이션을 D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상법 개정은 뭘 얘기하는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중요한 내용이 시작이 됩니다. 자, 에코프로 BM. 지금 양극재 사업이 잘 됩니까? 안 돼요. 양극재 사업에 지금 캐즘이라는 악재, 트럼프의 당선이라는 겨박죄가 터지면서 양극재 판매량이, 절대적인 판매량이 급감을 하고 있는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에코프로 BM 입장에서는 장기 계약을 맺어놨어요. 장기 계약. 자, 삼성 SDI랑도 10년 계약, 뭐 포스코 퓨처엠, 저기 어디죠? 딴 데랑도 지금 또 몇 년 계약. 굉장히 다양한 배터리, 완성차 배터리 업계랑 추가 계약을 맺어놓고 그거를 10년지 대기로 지금 보고 있는 기업이에요. 자, 그래서 추가적인 증설은 무조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71만 톤을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현재 공장 캐파를 다 합해도 35만 톤, 40만 톤밖에 안 된다라고 가정하면 공장을 추가적으로 지어야 되는 거는 약속에 의해서 어차피 이행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요소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양극재 판매량이 급감을 해요. 그리고 재고가 쌓입니다. 자, 그러면 현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현금이 없어. 그렇죠? 당연히 영업이익도 마이너스, 매출도 안 나와. 재고는 쌓여가. 누가 사주는 사람 없어. 자, 그러면 경색이 되겠죠, 자금이. 자금이 경색이 됩니다. 자, 그러면 자금 경색도 됐고 향후 전망도 좋지 않을 거기 때문에 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투자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투자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신용 등급도 낮아질 우려가 있고 여러 가지 악재 속에 힘겨운 보릿고개를 최후의 보릿고개일 수도 있지만 넘어가고 있는 기업이 에코프로 BM이라고 보셔야 돼요. 자, 에코프로 입장에서는 뭐라고 생각할까요? 우리의 연결 회계 기준으로 가장 기대가 큰 기업이 에코프로 BM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었고 이때까지도 생각하고 있는데 얘네가 어떤 자금 경색, 신용 경색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에코프로 입장에서 BM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연결 회계에 지금 세 개로 나눠놨으니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보겠습니까? 생각해 볼게요. 연결 회계 기준 3분의 1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삭제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에코프로도 가치가 어떻게 됩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지주사 입장에서는 자회사를 어떻게 하죠? 살려야 됩니다. 살려야 돼요. 왜? 에코프로 BM 주식의 거의 50% 정도를 에코프로가 보유하고 있다라는 가정하에 얘네가 타격을 입으면 지주사도 타격을 입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에코프로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 BM의 신용이 안 좋아요. 그럼 에코프로의 신용으로 뭘 할 수 있다? 은행에서 대출을 얻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혹은 에코프로 BM이 자체적인 유상증자를 할 수 있게끔 지시를 할 수도 있어요. 혹은
경영에 개입을 해가지고 너네 판매량을 어떻게 조절을 해봐라.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가 예를 들어서 테슬라 쪽과 지금 계약을 해놓은 상황이잖아요. 야, 에코프로 BM은 조금 힘들더라도 테슬라 쪽과 전구체 계약을 맺은 에코프로 머티 쪽에서 엄청난 양의 현금이 흘러들어올 지금 가능성이 있으니까 만약에 이렇게 됐을 경우 에코프로 머티의 현금을 갖다가 일시적으로 에코프로 BM한테 유동성을 공급하자는 결정도 에코프로 입장에서는 할 수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상법 개정이 얘기하는 게 뭐냐? 여러분들 정확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상법 개정은 각각의 회사들의 주주의 그 가치를 제고해야 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자, 만약에 여기서 에코프로 머티가 내가 벌어놓은 현금을 갖다가 언제 부활할지 모르는 에코프로 BM 쪽으로 이 현금을 이동시킨다라고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그러면 영업이익이 어떻게 됩니까? 회계장부상의 영업이익이 줄어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에코프로 머티 주주는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왜 내 돈을 에코프로 BM한테 빌려줘? 왜 내 돈을 갖다가 지주사가 시킨다고 해서 내 영업이익이 줄어들어야 돼? 자, 그러면 주주 입장에서는 기분이 안 좋죠? 자, 이거를 소송을 통해서 이런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게끔 권한을 주는 법이 상법 개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에코프로 입장에서 이렇게 할 겁니다. 자, 머티 쪽에서 문제가 생겨. 자, 그러면 에코프로 지주사의 지위를 이용해서 지금 BM이 망할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 우리가 급하게 대출을 받자. 아니면 우리가 유증을 받는 조건으로 에코프로 BM 쪽에 현금을 투입하자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누가 문제를 건다? 누가 지금 딴지를 건다? A라는 에코프로 그룹의 주주가 또 개별적으로 소송을 걸 수가 있습니다. 에코프로 쪽에. 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상법 개정을 했는데 지주사가 별거냐? 우리 주주들은 너희가 유증을 통해서 에코프로 BM을 도와주는 것을 반대한다라고 하면 이 유증의 반대 가처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그 와중에 에코프로 BM은 점점 더 몰락을 해갈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엮여 있는 가족 회사 중에 누구도 이 해당 기업의 주주들이 한 명이라도 반대하는 한 어떠한 대출도 차입도 차용도 유증도 불가능하게끔 만들 수 있는 게 상법 개정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지주사 체제 하에서 지금은 꼼수처럼 여겨졌던 이 자회사들의 연결회계 기준 자체를 고리를 다 끊어버릴 수 있는 법이 상법 개정안이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얼마 전에 롯데케미칼 사태에서 보셨죠? 롯데케미칼이 유동성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결과적으로 해결된 건 누구 덕분이었습니까? 롯데 지주사입니다. 롯데 지주사가 현금이 모자라? 야, 롯데타워 담보로 대출받아. 그 돈을 갖다가 롯데케미칼에 유동성을 공급해 주면서 이번 뭐 사채니 뭐니 이 차입금에 대한 대출 상환에 대한 문제를 일거에 해소를 했었는데 자, 이런 부분이 또다시 일어난다라고 하면 어떤 한 자회사가 유동성 돈맥경화로 인해서 주가가 나락을 가거나 무너진다라고 가정했을 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일각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에코프로 BM의 문제는 에코프로 BM이 스스로 해결해야지. 자, 신용 등급이 내려갑니다. 그렇죠? 아니, 지금 경색이 됐으니까 자금이. 자, 그리고 매출도 떨어지고 영업 이익도 없습니다. 마이너스로 전환되겠죠? 자, 그러면 누가 제일 먼저 공격합니까? 1번 잘 나갈 때도 그렇지만 잘 못 나갈 때도 증권사들이 매도 리포트 씁니다. 자, 그리고 신용평가위원회에서 뭐라고 합니까? 신용 등급을 강등시킵니다. 등급을 강등시켜요. 자, 신용 등급이 우리도 개인도 1등급부터 뭐 10등급까지 있다고 하잖아요. 얘네 신용 등급 강등되면은 은행에서 이자율을 어떻게 합니까? 대출 이자를 올립니다. 자, 그러면 주주들한테 좋은 얘기일까 안 좋은 얘기일까? 안 좋아요. 자, 그런데 돈 없으면 망할 것 같아. 그럼 뭐 해야 되죠? 유증해야죠. 자, 근데 유증을 할 건데 그러면 내가 묻어놓은 에코프로 BM의 주주 가치가 제로가 돼가지고 그냥 상폐가 돼가지고 날아가는 것보단 그래 믿어보고 유증을 한번 추진해보자. 주주분들은 이런 마음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3자가 개입합니다. 누가 개입하냐? 펀드가 개입해요. 혹은 에코프로 BM에 공매도를 쳤던 세력이 만약에 여기에 개입을 합니다. 우리도 주주인데요. 자, 그리고 유증에 반대한다라고 또 소송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방법이 있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설마 그럴 리가 있겠어라고 하시잖아요. 자, 이 펀드는 어떤 놈들이라고 생각하세요? 이 펀드는 어떤 놈들입니까? 헤지 펀드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얼마 전에 보셨죠? 고려아연과 MBK. 중국 자본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되게 안팎으로 혼란스럽다고 말씀드렸고, 자, 우리나라 1급 기밀들, 첨단 기술에 대한 1급 기밀들이 내부자 혹은 외부자에 의해서 지금 중국 쪽의 거대 기업들한테 이 자료가 다 유출되고 있어요. 자, 에코프로 BM은 전 세계, 예를 드는 겁니다. 전 세계 1위 양극재 제조업체입니다. 얘네가 갖고 있는 NCM 혹은 NCA 3원계의 최고급 기술을 갖다가 중국에서 가져가고 싶을까요? 안 가져가고 싶을까요? 생태계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펀드를 우리가 이제 투자 수단의 일환으로 지금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펀딩을. 자, 얘네 지금 어디 돈이 들어오는지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 작년 기준 2024년 기준으로 50% 이상이 중국 자본입니다. 상법 개정을 하면 뭐다? 개미 주주들은 에코프로 BM 살리기 운동을 백날 해본다고 해도 펀드가 만약에 정해진 1% 혹은 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얘네가 소송 거는 거는 에코프로 BM한테 좋은 일일까 안 좋은 일일까? 유증이 안 됩니다. 돌려막기도 안 됩니다. 지주사에서 대출도 안 돼요. 왜? 지주사에도 펀드가 손을 대서 소송을 걸면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아무 옴짝달싹 못하고 내 식구가 칼에 찔리고 밥을 굶고 있고 하는데도 우리는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왜? 아빠도 주주한테 소송을 걸렸어. 엄마도 주주한테 소송 걸려요. 나도 주주한테 소송 걸리는 중이고 내 돈 많은 동생도 주주한테 소송 걸리면은 옴짝달싹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 자, 재벌을 해체시키고요. 모든 국내 법인을 각자 도생의 길로 유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각자 도생이 그럼 나쁜 거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자, 우리나라에 유망한 기업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죠. 우리나라에 유망한 기업들 많고요. 그 유망한 기업들이 어떻게 커가는지 아십니까? 지금 바이오 쪽 한번 보실래요? 바이오 쪽? 알테오젠 만년 적자죠. 그런데 계약을 맺어놓은 상황이죠. 자, 펩트론도 일라이릴리랑 엮여 있고 만년 적자입니다. 리가캠 바이오라는 유망한 기업도 오리온이라는 뒷배가 있습니다만 만년 적자고 지금 거대 제약사들이랑 계약을 맺어놓은 상황이에요. 자, 그럼 얘네가 십몇 년 동안 이렇게 기술 개발을 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뭐냐 이거예요. 대출입니다. 대출을 얻고 유증을 할 때마다 기업 가치가 낮아진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얘네 ABC, 뭐 리가캠, 알테오젠, 펩트론 이런 기업들이 대출이 없었으면 이 기업 연구개발 R&D 이런 거 할 수 있었을까요?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때까지도 못했고 앞으로도 못할 건데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미 계약을 맺어놓은 기업들이 있을 겁니다. 2, 3년 뒤 혹은 1년 뒤를 보고 자, 계약을 맺었어요. 우리한테 대량 생산해서 공급만 해주면 된다. 약속까지 받아놨습니다. 자, 그럼 대량 생산하고 공급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공장이 있어야 돼요. 공장을 지을 돈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까? 누가 반대하는데요? 주주가요. 각자 도생하라고? 주주가 한 명이라도 반대하고 내 주주 이익에 침해를 하는 행위를 수뇌부가 하고 있다. 주주 권익을 해치고 있다라고 누가 소송을 걸면은 옴짝달싹 못하는 게 기업이 되는 게 상법 개정안이라고. 이해가 가세요, 이제? 자, 받을 돈은 공장이 수월하게 돌아간다라고 가정했을 때 연 1조 원이에요. 자, 그런데 공장 짓는데 얼마 들어간다? 뭐 2천억 들어갑니다. 2천억에 대해서 대출 안 나와. 자, 유증도 못해. 공장 못 짓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안쪽으로 어떻게든 공장을 짓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 사채 써야 된다는 얘기야. 이 사채를 쓰려고 했는데 여기에 중국 돈으로 사채 쓰면 어떻게 돼요? 교환 사채 발행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자사주를 팔아먹거나. 답이 뭐가 있어, 그럼? 답이 없어요. 자, 계약을 맺어놨는데도 유증을 못해. 공장만 지으면 되는데. 자, 이게 지금 상법 개정의 현실이라고.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유망한 기업 많다라고 말씀드렸죠? 뭐 SK도 바이오 쪽 이제 뚫고 나간다라고 하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시작은 미미했지만 결과적으로 세계에서 CDMO 1, 2위 하는 기업 쪽으로 지금 커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고요. 자, HLB도 마찬가지. HLB 지주사가 만약에 리보스라니 캄렐리주밥을 FDA 승인을 받아요. 밑에 있는 자회사들은 HLB의 수입에 의존해가지고 나머지 R&D, 그 다음에 생산시설 확충 이런 거를 연결회계 기준으로 파악하고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자금줄 끊어요. 왜? HLB 주주랑 HLB 제약 주주랑 다르니까. HLB 주주는 야, FDA 통과했다. 우리는 대박이다. 자, 그런데 이 돈을 갖다가 다른 계열사로 우리가 R&D 자금으로 좀 집행하겠습니다. 내 주주 가치가 떨어지는데 미친 새끼야 이러면서 반대해. 그러면 나머지는 각자 도생해야 된다. 현대자동차가 로봇 기업 상장을 할 거예요. 만약에 보스트 로보틱스, 보스턴 다이내믹스 이런 거 인수해가지고 로봇 기업 B를 만듭니다. 자, 그런데 얘네가 판매가 있습니까 지금? 세계 최고의 뭐 기술을 보유하고 있대. 휴머노이드 로봇의 대량 생산이 가능할 것 같아. 현대자동차가 지원을 못 해줘요. 그러면 보스턴 다이내믹스고 누구고 무슨 돈으로 뭘 운영하냐고. 이게 상법 개정의 본질입니다. 자, 그럼 상법 개정 가지고 못 믿겠다고요? 여러분들, 야당이 지금 개짓거리 하는 거 한두 번 보십니까? 민주당이 지금 헛짓거리 하는 거? 자, 상법 개정을 하기 전에, 자, 이거 굉장히 국민들한테 유리한 법이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상법 개정보다 지금 충격을 좀 최소화시키고 훨씬 더 현명한 법은 상속세법 개정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상속세법 개정이에요. 상법 개정이 아니고 상속세를 낮춰주거나 분할 상속을 했을 시 조금이라도 혜택을 줄 수 있다고 하면 어려운 길로 돌아가지 않는 게 모두한테 욕 안 처먹어도 되는 게 재벌들입니다. 자, 상법 개정은 재벌을 해체하고 모든 자회사들을 각자 도생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이전에 뭐 발의했죠? 국회 증언법입니다. 자, 국회 증언법은 뭐냐? 국가 기밀이든 개별 기업의 특급 기밀이든 간에 국회의원이 서면으로 제출 혹은 발서를 요구했을 때 거절하게 되면은 징역을 살리는 법입니다. 국회 증언법 볼까요? 관련 법령? 이 법이거든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자, 이 법을 시행을 하게 되면 뭘까요? 우리나라 잘 나가고 있는 첨단 기술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 있잖아요. 국정감사에 끌려 나와서 너네 지금 어떤 특허를 가지고 있니? 어떤 기술 보유하고 있고 이거 어떻게 만드는 거냐? 시설에 관련된 자료 혹은 공정에 관련된 자료, 인력에 관련된 자료를 요구했을 시 이 관련 자료를 미제출한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나와서 허위 사실을 얘기했을 때는 더 큰 처벌을 받고요. 그러면 이 법에 의해서 첨단 기술 제조 방법 같은 거를 국회의원한테 주면은 국회의원은 이거를 왜 필요로 하는 건지 여러분들 안 궁금하세요? 국회의원이 개별 기업의 기밀 사항을 왜 알아야 됩니까? 여러분들, 민주당 의원들은 왜 삼성전자의 반도체 기술, SK 하이닉스의 HBM 관련, 왜 우리나라 3원계 양극재 기업의 제조 방법, 바이오 기업의
물질 특허, 뭐 제법 특허 이런 것들을 왜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거 알면은 자기네들이 뭐 만들 거예요? 사업을? 맨날 운동권에서 데모질하고 이랬던 국회의원들이 이 사업 기밀을 알면은 이걸 갖다가 자기네들이 모방해가지고 사업을 할 겁니까? 자,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민주당은 뭘 했냐? 간첩법을 통과시키지 않았습니다. 간첩법은 어디에 적용될까요? 국가 기밀을 갖다가 해외에 유출시키는 모든 외국인에 해당하는 법률이 간첩법입니다. 근데 외국인이 아니라 북한 사람만 처벌하라고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자, 이 외국인 혹은 내국인도 포함이 되는 게 간첩법인데 이거를 통과를 안 시키면서 국회 증언법에 의해서 우리나라 국가기관의 핵심 기밀 혹은 개별 기업의 커다란 사업장의 비밀 유지도 비밀 유지 협약까지도 모두 국회에서 요구했을 때는 발설을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게 국회 증언법이란 얘기예요. 자, 얘네 이거 뭐에 쓰냐고. 뭐에 쓰려고. 어디다 쓰려고. 유출하겠다는 얘기 아니야? 누구한테 갖다 주려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국회 증언법은 누가 한다? 국회의원이 기업의 기밀을 유출시킨다. 지네만 알고 있을 리 없어요. 목적이 뭐냐니까 그럼? 왜 기업의 특급 기밀을 국회에서 증언하라 그러면 토시 하나 안 빼놓고 제출을 해야 되죠? 우리나라 기업 아닙니까? 지켜야 될 만한 기업? 자, 국회의원은 여기서 싸웁니다. 자, 그리고 국회의원은 또 뭘 한다? 상법 개정을 통해서 재벌의 유기성을 끊어버립니다. 유기성 제거입니다. 그러니까 유기적으로 기업들끼리 거래를 하거나 도와줄 수가 없게끔 만드는 강제력이 있는 법안이 상법 개정 아니에요? 자, 그리고 그거는 누가 추진한다? 만약에 이렇게 됐을 경우 우려스러운 부분은 중국 자본에 의해서 투자가 들어온 사모펀드들이 주도할 수가 있다. 사모펀드 하면 생각나는 거 있죠? 주식 양도세. 주식 양도세 했을 때 민주당이 이거 추진한 거잖아요. 누가 제일 좋아할 거라 그랬습니까? 결국에 사모펀드입니다. 자, 그리고 현장에서는 뭘 한다? 노란봉투법에 의해서 현장에서는 시위를 합니다. 자, 노란봉투법은 뭡니까, 여러분들? 이겁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조가 불법 파업으로 인정되는 파업을 진행했을 때 사용자, 그러니까 기업이 노동조합에 대해서 피해 청구를 할 수 없게끔 만드는 법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이해가 가세요? 별다른 내용도 아니에요. 우리 임금 올려주세요. 내 아들이 당신네들 입사시험 보지 않고도 노조 위원 될 수 있게끔 위원 승계 허락해 주세요. 자, 이러고 나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파업을 하는데 이 파업을 해서 입은 손실에 대해서 피해 청구를 불가하게끔 만드는 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입니다. 노란봉투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국회에서는 기밀 내놔라. 자, 그리고 너네 자회사 한 군데 무너진다라고 해서 헛짓거리 하지 말고 주주들한테 소송 걸리면 그대로 올스톱이야. 회사는 망하든 말든 상관없어. 자, 그러면 망하는 회사 주주는 주주가 아닙니까? 개미들이 아니에요? 망해가는 회사에 투자한 주주들은 개미 주주들은 사람이 아닙니까? 투자자가 아닙니까? 각자도 생활하고. 자, 우리나라 민주당이 이대로 정권 잡고 끌고 가면요. 제가 감히 예상한 건데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상장 기업 중에 30% 이상이 폐지됩니다. 자기 자금 조달이 불가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자기 자본금 조건 미충족으로 30% 이상의 모든 법인이 폐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폐입니다. 상폐. 그러면 30%가 상장 폐지가 된다고 하면
투자해놓은 돈이 그냥 제로가 돼버리는 건데 거기 속해 있는 주주들은 주주가 아닙니까? 개미 투자자가 아니에요? 자,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을 지금 추진하는 게 민주당입니다. 자, 그러면 노란봉투법. 자, 우리나라 주가가 맨날 뭐 진짜로 국장이 힘들다 막 망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자, 상법 개정이 안 이루어져서 그렇다고요? 주가가 안 오르는 게. 여러분들 좀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주가가 안 오르는 이유 첫 번째가 뭐라고 보십니까? 외국인 투자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하죠. 경제가 그러니까 정치가 불확실성을 띠는데 누가 믿고 투자를 하겠냐? 맞는 얘기예요. 정치가 불확실하니까 경제가 불확실한 거고 정치판에서 경제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안 들어오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자, 그럼 이거 보여드릴게요. 자, 이번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나서 파업 근로 손실 일수가 줄었대요. 자,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법을 제대로 적용했기 때문에 효과가 난 거다. 자, 전문가라고 하는데 어떤 병신들이 이런 전문가인지 모르겠습니다. 노동자의 권리가 위축됐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라고 합니다. 자, 파업 근로 손실 일수라는 건 뭐냐? 파업에 참가한 참가자 곱하기 파업에 참가한 시간을 곱합니다. 파업에 참가한 일자를 곱하는 거죠. 일자. 일자. 자, 이거를 뭘로 나누느냐? 이거를 평균 노동시간 8시간으로 나눈 총 시간의 합을 갖다가 파업 근로 손실 일수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이게 몇 시간인지 아십니까? 며칠인지 아세요? 밑에 보시죠. 지난 정부에는 평균 152만 2,545일이래요.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며칠입니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1년이 365일이에요. 자, 그런데 이 개개별 사람들이 총합이 모여가지고 며칠 동안에 일을 못하게끔 한 효과를 지금 나타냈냐면 152만 2,545일 시에 손해를 기업한테 끼쳤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줄여서 37%로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손실수가 얼마다? 56만 357일이래요. 법인이 56만 357일치를 일을 못했다고. 그러면 일을 못한 겁니까? 일을 안 한 겁니까? 우리나라 기업들 다 열심히 뛰고 있죠. 현대, 기아, SK, 삼성, LG, 뭐 에코프로, 뭐 NNF, 포스코 다 열심히 뛰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일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요. 자, 그러면 파업을 통해서 돈을 깎아먹는데 며칠치 지금 임금치를 깎아먹는다고? 56만 357일치를 깎아먹고 있다고 얘네가. 이러면 기업이 주가가 안 오르는 게 인적 분할, 물적 분할 탓입니까? 아니면 상속 때문에 주가 못 올리게 하는 탓입니까? 매출 안 오르는 게 문제입니까? 불법 파업을 하잖아요. 자, 이것도 이해가 안 간다고요? 자, 사설은 이렇게 나옵니다. 근로손실 일수 볼게요. 2023년 기준으로 35만 5천 일을 지금 쉬었습니다. 35만 5천 일이에요. 그 전해 34만 4천 일, 그리고 작년이 53만 몇천 일입니다. 평균치로 봤을 때가 이 정도고요. 제일 높았을 때가 203만 5천 일을 놀았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보셨습니까 혹시? 203만 5천 일을 놀았고요. 자, 이거 정확하게 보여드릴게요. 한국경제인협회 이렇게 하면 또 재벌들 모임이다 그래가지고 또 까내리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빨갱이한테 세뇌된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외국계 투자 기업이 노란봉투법 개정안 시행 시에는 뭐라고 평가하느냐?
파업이 20%가 늘 거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국 기관 투자가 15.4% 감소할 것이라고 우려한답니다. 이게 작년 8월 12일에 나왔던 조사고요. 개정안 시행 시 기업에 미치는 영향, 부정평가가 55%, 긍정평가가 10%인데 이 10%를 말하는 놈들은 제정신입니까?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다 필요 없어요. 파업이 얼마가 됐든 간에 관심 없던 사람들 잊어버리세요. 자, 얘네 뭐라고 한다? 투자가 15.4%가 감소할 거라고. 우리나라에 외국물이 안 들어온다며. 누구 때문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민주당 때문에 안 들어오는 거잖아. 이 정신 나간 인간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파업을 유도하고 재벌을 해체하고, 자, 재벌뿐만이 아닙니다. 지주사 체제에 있는 모든 자회사들을 숨통을 끊으려고 하는 거고, 그 중에서 굉장히 유망한 기업이 있다라고 하면 뭐예요? 뭐 하는 거예요? 고려 아연식의 합병을 지금 추진하는 거잖아요. MBK가 최대 주주 노릇을 할 수 있게끔 기업을 타 국적 기업한테 넘기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유망한 기업 상당히 많다고 말씀드렸어요. 시총이 상대적으로 저평가 되고 있지만 바이오 기업 중에서 그런 기업들 상당히 많이 존재를 하고요. 자, 리가켄 바이오도 마찬가지죠. 오리온에서 뒷배를 태워주고 있기 때문에 유수의 계약에 대해서 현상 유지가 가능하고 미래까지 꿈꿀 수 있는 지금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오리온이라는 뒷배가 상법 개정으로 더 이상 리가켄 바이오에 자금을 태우지 못한다라고 하면 리가켄 바이오가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은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뭐, 외국계, 중국계 사모펀드한테 넘기면 끝입니까? 너무 극단적이라고요? 이때까지 이런 식의 행동을 해왔던 게 대한민국 야당이라는 게 진짜 창피한 겁니다. 정말 창피한 거고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그냥 어떻게 할 겁니까? 노조법 개정안 시행되면 외국 기업 투자가 15% 준다고 또 나와요. 또 계속 나온다고 이거 얘기는. 근데 이걸 누가 추진하고 있어요? 누가 추진합니까? 다 우리나라 야당이잖아. 국회증언법, 비밀유출법이라고 하죠. 노란봉투법, 생떼법이라고 하죠. 그냥 기업 노조 파업법이라고 하시죠. 자, 상법 개정안 재벌 해체법입니다. 재벌뿐만이 아닙니다. 이건 기업 해체법입니다. 그리고 각자 도생법이라고 할게요. 자, 이런 상황에서 누가 기업을 합니까? 우리나라에. 국회에서는 기업 기밀 받아가지고 중국에 팔아먹으면 되는 거고. 파업을 무기한으로 해도 막 다른 노동자들까지 일 못하게 두드려 패고 막 해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법을 지금 준비 중에 있고. 자회사가 일시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을 때 주주가 동의하지 않으면 유상증자도 못해 소송 남발돼 결국에 기업 가치가 나락으로 떨어졌는데 기술만 남아있다라고 하면 사모펀드한테 넘길 수 있는 법안 상법 개정입니다. 자, 상법 개정 가지고 지랄하는 사람들 제가 뭐라 그랬죠? 상법 개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현명한 거는 상속세법 개정이라고. 자, 이러고도 민주당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개 돼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이 얘기하면서도 혈압이 또 오르기 시작하는데 앞으로도 매일마다 하루에 한 건씩은 이런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국내외적인 뉴스 속에서 우리가 급상승을 노릴 만한 종목들 뭐가 있는지 좀 길게 말씀드려보는 시간 매일마다라도 제가 준비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 이때까지 투자했던 상식에서 좀 조금씩이라도 깨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비정상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었고 만약에 뭐 지금 거의 뭐 구금되다시피 한 대통령이 다시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하면 뭐 반국가 세력이 일거에 척결한다고 하잖아요. 저는 이런 식의 떼법, 이런 식의 음흉한 목적이 있는 법안을 제출한 인간들은 전부 형법을 따라야 된다.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자유시장 경제 논리 속에서는 있을 수 없는 법안들을 지금 민주당 쪽에서 뱉어내고 있는 거고, 이거에 대해서 조금 무지하다, 내가 몰랐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한두 사람이라도 계신다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제 알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떤 내용들이 추가될지 좀 제 영상을 보시면서 계몽을 좀 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길게 얘기해서 힘이 빠지네요. 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준비된 영상으로 내용으로 인사드리는 이서방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